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이달의 세무상담 한번 볼게요.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이 세무상담 한번 잘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세무상담, 함께 나누는 이달의 세무상담.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2005년 7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6년 2월 달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. 2016년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겠죠. 그리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8년 되는 시점인 2024년 2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됩니다. 근데 이 아파트를 자동 말소되고 나서 바로 팔지 않고 2년 정도 더 보유하다가 2026년 8월 달에 양도할 계획입니다. 근데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도 있어요. 나는 다주택자입니다.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8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? 라는 질문이에요. 이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되네요. 2005년도에 취득했고 가지고 있다가 2016년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. 이때 8년. 아파트이기 때문에 8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이걸 판다라고. 이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뭐가 있고 세제 혜택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걸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? 라는 거예요. 아까 우리가 6가지 세제 혜택 배웠죠? 2가지는 비과세와 관련된 겁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양도일련제 다주택자니까 비과세와 적용되는 세제 혜택, 즉 거주요건 배제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여지가 없죠. 중과 배제는 어차피 이미 적용받는 거예요. 임대주택을 갖고 자동 말소한 거는 언제 양도하든지 중과가 배제됩니다. 이건 당연히 적용받는 거. 그럼 남아있는 게 3가지겠네요. 추가 적용,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, 양도세 100% 감면. 근데 양도세 100%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못 받아요. 그럼 2가지로 압축이 되네요. 추가 적용, 특례 적용. 추가 적용 6년 이상 했었을 때 2%씩 적용되는 거고 특례 적용은 8년 했을 때 50%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. 어떤 게 유리할까요? 추가 적용한다고 하면은 얘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니까 6, 7, 8, 6%가 추가돼서 적용되는 거고 특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얘는 8년 임대했기 때문에 50%가 적용되는 거네요. 수치상으로 보면 어떤 게 나아요? 당연히 특례 적용이 낫죠. 근데 특례 적용은 어느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요? 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기간. 근데 추가 적용은 어느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한다고요? 전체 양도차익. 뭐가 유리할까요? 언뜻 보면 당연히 특례 적용이 유리할 겁니다.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. 전체 양도차익이 6억에 사가지고 12억 원에 팝니다. 전체 양도차익은 6억 원이에요. 그 6억 원을 취득 시점, 등록 시점, 자동 말소 시점, 양도일에 주택 공시가격으로 안분을 했더니 그냥 가정치입니다. 이렇게 양도차익이 안분이 됐어요.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양도차익 4억 원, 등록한 이후에 1억 원, 자동 말소되고 난 이후에 양도하기 전까지 1억 원. 물론 사례를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세금을 계산해보고 어떤 걸 적용받을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받는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된대요.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6억 원 곱하기 장특공제율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? 첫 번째, 일반적인 장특공제율 보유기간,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곱하기 2%. 보유를 몇 년 했죠? 거의 17년, 22년 했네요.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맥시멈 한도가 몇 년 했을 때 몇 프로가 적용되죠? 15년 했을 때 30%가 적용됩니다. 15년 곱하기 2%. 그럼 얘는 일단은 30%에다가 추가 공제율
6년째 2%, 7년째 4%, 8년째 6%, 합하면 36%가 적용됩니다. 그럼 내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을 선택을 했다.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서 36%가 적용되는 거고, 아닙니다. 저는 장기 보유 특례 적용을 받을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는 50%를 적용받고, 나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 외의 양도차익, 즉 취득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일까지 양도차익, 자동 말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차익,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곱하기 2%, 30%를 한도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장독공제가 적용됩니다.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을 했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2억 1,600만 원이 나옵니다. 6억 원 곱하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36%를 적용했더니 추가 적용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억 1,600만 원이 나왔습니다. 특례 적용했을 때 요 4억에 대해서는 30%, 요 1억에 대해서는 50%, 그리고 자동 말소되고 양도일까지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는 30% 했더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억 원이 적용됩니다. 결론,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?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추가 적용.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례 적용이 율 자체가 50%, 70%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적용 요건도 충족을 했고 특례 적용 요건도 충족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유리한지 반드시 산정해보고 유리한 걸로 들어가야 된다. 의외로 추가 적용이 유리한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. 특히 그런 분들, 오래전에 취득해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참 있다 하신 분들은 이 추가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